서기 612년 중국 대륙은 수나라라는 거대한 통일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황제 양제는 만족을 모르는 야심가였죠. 그의 시선은 이제 동쪽 고구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요구에 불응하자 양제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을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상상해보세요. 수서에 따르면 동원된 총병력은 무려 113만 3,800명, 보급 부대까지 합치면 그 수는 2배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의 원정군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고구려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인 영양왕과 신하들은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위기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고구려는 결코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나라의 침공을 대비해왔죠. 특히 요하 방어선에 위치한 요동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름 높았습니다. 마침내 수나라 대군이 요동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공성 무기를 동원해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하늘을 뒤덮는 화살과 거대한 바위들이 성벽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성 위에서는 끓는 기름과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죠. 수나라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번번이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자 수양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 것이죠. 여기서 그는 위험하지만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정예병 30만 5천 명으로 구성된 별동대를 편성해 요동성을 우회하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작전의 총지휘관은 우중문과 우문수였습니다. 이 거대한 별동대의 앞을 막아설 인물로 고구려 조정이 선택한 사람, 바로 백전노장, 을지문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을지문덕은 수나라 별동대의 규모와 기세를 확인하고는 정면 대결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만술, 즉 거짓 항복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는 거짓으로 항복사절을 자처하며 직접 수나라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적진의 심장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엄청난 담력이었죠. 과연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나라 장수 우중문과 우문술은 항복하러 온 을지문덕을 보고 위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을지문덕의 진짜 목적은 항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을지문덕은 항복 협상을 하는 척하며 수나라 진영의 내부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지친 기색과 군수물자가 부족하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이때 수양제에게서 을지문덕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밀명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우중문은 이미 을지문덕을 돌려보내기로 약속한 뒤였죠. 그는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유유히 적진을 빠져나온 을지문덕. 그는 이제 확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장수들을 조롱하고 자극하여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책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우중문에게 한편의 시를 보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시였죠. 이 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뒤흔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기묘한 샘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시는 우중문을 한껏 칭송하는 듯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죠. 전쟁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 마지막 구절이야말로 을지문덕의 진짜 속내였습니다. 너희는 이미 졌으니 목숨이라도 건져 돌아가라 는 조롱이었죠. 이 시를 본 우중문과 우문술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신중한 우중문은 군대가 지쳤으니 퇴각하려 했지만 자존심이 상한 우문술은 평양성 공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우문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을지문덕의 심리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죠. 수나라 군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평양성을 향해 마지막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을지문덕의 본격적인 유인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는 일부러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하기를 반복했죠. 하루에 7번 싸워 7번 저주는 7전 7패 전술이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텅 빈 고구려 막사를 점령하며 나아갔지만 얻는 것 없이 체력과 보급품만 소모할 뿐이었죠. 계속된 거짓 승리의 수나라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갔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함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나라 별동대는 평양성 32바까지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견고한 성벽과 잘 정비된 고구려군이었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우중문과 우문술은 자신들이 을지문덕의 계략에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바로 굴욕적인 퇴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그들을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적은 쫓아라. 이것은 전쟁의 기본이었죠. 이제 기나긴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등을 돌려 퇴각을 시작하자 숨어있던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을 덮쳤습니다. 지쳐있던 수나라 군대는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습니다. 퇴각하는 길은 그들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굶주림과 고구려군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수나라 군대는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들의 대열은 완전히 무너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운명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살수였죠. 오늘날의 청천강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인류 전쟁사의 길이 남을 대참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을지문덕은 이미 살수에 거대한 덫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강 상류에 둑을 쌓아 물길을 막아놓았던 것이죠. 그는 수나라 군대가 강 중간쯤 건너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던 수나라 군대.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어떤 운명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을지문덕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상류에 둑이 터지고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강물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수나라 군대를 덮쳤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며 달려드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강물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갔죠. 사람과 말이 뒤엉켜 떠내려가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둑 양편에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군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적들에게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살아남아 간신히 강 반대편에 도착한 병사들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고구려의 최정예 부대, 개마무사들이었으니까요. 고구려 기병대는 흩어진 수나라 군대를 무자비하게 베어나갔습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그들은 그저 도망치기에 급급했죠. 살수는 그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실로 참혹했습니다. 삼국사기와 수나라의 기록에 따르면 평양성을 향했던 30만 5천 명이 별동대 중 살아서 돌아간 자는 고작 700명에 불과했습니다. 99%가 넘는 병력을 잃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참패였습니다. 을지문덕의 지략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승리였죠. 이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패전 소식을 들은 수양제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대제국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살아 돌아온 우중문과 우문술 등 장수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왔습니다. 양제는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살수대첩의 대승리로 고구려는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을지문덕은 일약 구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의 이름은 고구려 백성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원정의 실패는 수나라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리한 전쟁 동원으로 국력은 쇠퇴하고 민심은 흉흉해졌죠. 결국 수양제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한 전쟁은 거대한 수나라가 건국 38년 만에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단순히 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거대한 분수령이었던 셈이죠. 고구려의 자주성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의 왕조 교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장수가 보여준 지략과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살수대첩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을지문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 한 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가 무너진 자리에 더욱 강력한 통일제국, 당나라가 들어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수나라보다 더 집요하게 고구려를 노렸습니다. 고구려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거대한 방어벽,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고구려에는 을지문덕과는 또 다른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영계소문.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어 고구려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철권의 독재자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고구려의 운명을 또 한 번 뒤흔들게 됩니다. 고구려 최후의 불꽃, 영계소문과 당태종 이세민의 숙명적인 대결.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과연 고구려는 당나라의 거대한 파도마저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